안녕하세요 형님들, 필리핀 영어마저 필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클락에 공군공원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공항 가는 쪽에 보면은 비행기들 전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쪽 근처에 커피숍이 하나 있는데 블루맨 브리우? 그래도 영상 하나 찍을 때마다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배경 찾아서 이제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 여기는 처음이네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오는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좀 특이하네. 좋네. 분위기는 약간 숲에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 돈 안 들이고 잘 해놓은 것 같긴 한데, 장점이라면 주차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놀이터도 있네. 공짜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아가지고 여기 약간 개꿀인데, 한글이 하나도 없는 걸로 봐서 일단 한국 사람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헬로. 가격 좋네. 아메리카노 아이스가 110. 여기 임대료가 싼 편인가 본데. 여기 책장에 한글로 된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필리핀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것 같네. 이거 DTI가 개인 사업자입니다. 마벨 사장님이구나. 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이. 호이스 오늘 필리피노? Yes. 2년 됐는데도 처음 와보다니. 확실히 이게 관심이 있어야 보이는데. Do you make bread here? Homemade? Yes. All bread? All the pastries, even the cookies. 쿠키 앤 페이스트리스. 페이스트리랑 쿠키는 우리 사장님이 집에서 만들어서 오고, 케이크는 서플라이가 있답니다. 이 쿠키랑 페이스트리 만들기가 별로 어렵진 않나 보네요. 그래도 왔으니까 시나몬 롤 하나 먹어봐야겠네. 원 시나몬 롤. One cinnamon for dining, sir. For 야, 한 200 중반이니까 가격대는 괜찮네요. 한식이 비싼 거지. 여러분,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식자재로 만드는 음식은 16 ounce? no, 22. 22? Yeah. So my cup is halal. Yes. Ice Americano. 22온스는 프라페 앤 Refreshers. 리프레셔스. Yes. 22온스 쓰고 아메리카노는 16온스네. 아메리카노도 그냥 22온스 주지. 그냥 딱 로컬 카페 같습니다. 낡은 나무 재질 테이블에 16온스 테이크아웃 컵, 이쁘장한 디자인 있는 접시. 그래도 센스 있게 좀 데워주네요. 이 셔츠가 제가 좀 슬림했을 때 입었던 셔츠인데, 이거 한 8kg 뺐더니 많네요 다시. 오랜만에 한번 입어봤습니다. 저도 나이가 좀 드는 것 같아요. 좀 와커도 좀 딸리고 해가지고. 이거 선글라스는 멋부리려고 쓰는 거 아니고, 제가 외모에 좀 자신감이 없어서 쓰는 겁니다. 이 페스트리를 집에서 만들었다는데 이런 걸 집에서 만들 수도 있구나. 역시 빵은 한국 빵이 맛있는 것 같습니다. 컨텐츠 찍을 거 있나 해가지고 태국에서 유튜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방송을 잠깐 봤는데, 뭐 태국에서 은퇴하면 좋은 점 해가지고 5가지 정도 키워드 뽑아가지고 컨텐츠 올리신 걸 봤는데, 일단 필리핀에서 은퇴하면 뭐가 좋은가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식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은 태국 음식이 뭐 싸다, 저렴한 점을 좀 부각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한 게, 한국 사람은 한식 먹어야 돼요. 필리핀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뭐 세부, 보라카이, 보홀, 뭐 마닐라, 앙헬레스, 클락, 이렇게 요 정도 지역이 좀 대표가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한식은 앙헬레스가 최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형님들이 골프 치러 많이 오시잖아요. 형님들의 입맛이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서 한식당을 운영을 하는 것보다 앙헬레스나 클락에서 한식당을 운영을 하는 게 난이도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웬만한 한국 음식은 다 있어요. 그리고 뭐 대표적인 맛집도 보면은, 유명한 맛집 중에 뭐 대나무집, 염소고기 파는 데가 좀 유명하고, 뭐 아구찜이라든가 홍어라든가 한우 파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항공으로 이렇게 들여오시나 봐요. 한국에서 횟감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웬만한 거는 한국에 대부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통영 굴 같은 경우에도 철 되면은 이제 항공으로 받아가지고 또 먹기도 하고, 괌이기도 그렇고. 필리핀이 조금 아쉬운 게, 가리비 빼고는 조개구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뭐 백합이나 조그마한 조개도 있고 소라도 있는데, 그거를 조개구이처럼 구워가지고 파는 데는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아직 필리핀에서는 뭐 한국에서 먹는 제대로 된 조개구이는 아직 먹어본 적은 없고, 근데 대신에 웬만한 한국 음식은 다 있고, 뭐 대체로 먹을만 하다. 순댓국 같은 경우에는 미스진이 짱이고, 미스진 순댓국은 마닐라에서도 먹으러 오더라고요. 자주 놀러오는 형들 얘기 들어보면은 한국에 있는 순댓국집보다 맛있다. 제가 오늘 운동하고 아침을 저도 그 순댓국집에서 먹고 왔는데, 저도 자주 가는 곳입니다. 그 순댓국집 보면은 그 진로에서 준 큰 인형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저희 딸내미가 그걸 좋아해가지고 갈 때마다 이렇게 만지고, 그리고 조그만 거 같은 경우에는 가기 전까지 계속 껴안고 가지고 놀다가, 갈 때는 그래도 이렇게 딱 두고 오고,
뭐 주택을 장점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태국 같은 경우에는 한 40에서 한 70 정도라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도 뭐 비슷하죠. 원베드룸 같은 경우에 사실 제일 비싼 뭐 보니파쇼 같은 경우에는 원베드에 4만에서 4만 넘는 것도 있고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근데 한국도 뭐 청담동이나 강남 쪽 가면은 월세 100 넘는 것들도 많겠죠.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 동네 앙헬클락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살면서 원베드다 하면은 한 2만에서 3만 정도면은 한국처럼 깔끔한 집 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한 60, 70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태국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정도 금액 되면은 뭐 건물에 콘도에 딸린 뭐 수영장도 있고 뭐 쾌적하고, 한국으로 치면은 약간 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컬들이 사는 집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되는 집도 있어요. 한 7,000페소 정도 되면은 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인도 살 수 있을 정도, 뭐 그 정도는 되는데, 일단 뭐 본인 여건에 맞춰가지고 살면 되겠죠. 클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교민들이 표현하기엔 매매로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장기 임대죠. 25년 정도. 분양을 할 때는 매매라고 표현을 하면서 분양을 하긴 하는데, 생각을 좀 잘 해봐야죠. 내가 25년 안에 죽으면은 뭐 매매나 똑같지만 25년 이상 살면은 25년 후에는 필리핀 정부에서 말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니까 뭐 그 부분은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사랑인데, 제 오픈 카톡방 아이디가 환갑 때 결혼 예정이에요. 저희 딸내미 때문에 좀 많이 당겨지긴 했는데, 세부 살면서 봤던 게 있는데 어떤 한 매장을 운영하시는 형님이 계셨는데, 사실 그분이 환갑이셔가지고 형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연세가 좀 있으시고 어르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어르신이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18살이었어요. 와, 제가 그때 느낀 게, 아, 이 나라는 환갑 때도 18살을 만날 수 있는 나라구나. 근데 그 여자애도 그 어르신을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마이 보이프렌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고, 아, 나는 아직 한 20년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한동안 오픈 카톡 대화명을 환갑 때 결혼 예정이라고 아직 그 대화명을 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나이 같은 경우에는 85년생, 한국 나이로는 좀 41인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화려한 셔츠를 입을 수 있는 게 약간 제 스스로도 아직은 그래도 좀 젊다는 생각도 좀 들고, 필리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좀 하긴 합니다. 한국이었으면은 보이는 데다가 타투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다니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별로 거리낄 게 없어요. 뭐 한국적인 사고나 한국적인 문화, 그런 생각들은 작아지는 것 같고,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조금은 젊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 필리핀은 섬마다 인건비가 조금씩 달라요. 마닐라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인건비가 조금 높습니다. 주거비나 교통비가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미니멈 샐러리 받고 마닐라에서 일하면은, 아, 그건 진짜 빡셀 것 같아요. 아무리 올랐다고 해도 아직 600페소가 안 되거든요. 600페소 받아가지고 집값 내고 교통비 내고 식비 내고 하면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많이들 털어가나? 근데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뭐 기사나 가정부나 베이비시터나 뭐 경호원이나 비서나, 한국이었으면은 사실 재벌도 그렇게 집에서 직원 쓰기는 힘들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필리핀이 개발도상국이고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인력을 여유 있게 쓸 수 있다? 그거는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찾아오면은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제가 밥, 빨래, 청소, 설거지, 육아, 운전, 관공서 가고 뭐 문서 작업하는 거를 제가 직접 안 한다. 인력으로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큰 장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단 한국인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우대받고 그래도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도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인건비로만 계산을 해봐도 최저임금을 받으면 한 달에 2만 페소 벌기가 힘들거든요. 한국인이 남 밑에서 일해도 웬만하면 그래도 한 8만에서 10만 페소 정도 스타트를 하니까, 여기 현지 사람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4배 이상은 이제 인건비가 높은 거죠. 사실 그 정도 되면은 여기 로컬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수의사나 의사 정도 인건비가 그 정도 되거든요. 한국 사람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여기서는 전문직의 수입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부분도 장점이죠. 가이드만 해도, 제가 세부에서 가이드 처음 시작했을 때도 달에 한 300~400원 벌었거든요. 뭐 페소로 치면은 한 13만, 15만 페소, 뭐 한 달에 그 정도 벌었던 건데, 사실 그 정도만 꾸준하게 벌어도 이 동네에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 그리고 나이 관련해가지고 하나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세부에서 가이드 알바할 때 제가 좀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한 30대 초반이었는데, 패키지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50대, 60대도 있더라고요. 패키지 투어 오시는 분들 나이대가 높으니까 한 그 정도 비슷한 나이대도, 그 정도 비슷한 나이대가 손님들 케어하기가 수월한 부분도 있겠더라고요.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정년 정해져 있고 하는데,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급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일은 계속 있으니까 벌 수 있는 기회는 한국보다는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도 한국 사람들은 남하고 비교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느 지역에 사는지, 뭐 몇 평 사는지, 뭐 차가 뭔지, 그런 것만 생각해도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는데, 뭐 저야 다행히 현지처가 있어서 할부로 집을 샀지만, 현지처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대부분 다 월세 살거든요. 대부분 월세를 사니까 뭐 상대적으로 비교가 된다거나 그런 것도 좀 적고, 거의 뭐 사는 게 엇비슷하니까 뭐 위화감이 들거나 내가 경제적으로 좀 못나 보이거나 그런 거는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진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차들이 독일차 같은 경우에는 또 원체 비싸기 때문에 타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또 일본차 타니까 차량 보유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보다는 위화감이 좀 더 적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사실 여기 필리핀 한번 잘못 놀러 왔다가 오라오라병 걸려가지고 매 주말마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1박 3일로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필리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가 많으니까, 필리핀 인구가 1억 2천만이 넘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경험상 제가 봤던 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랑이면 돼요. 사랑. 이게 뭔 소린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젊고 좀 반반한 친구가 있고, 그리고 좀 나이 좀 지긋하신 형님이 있고, 그분들의 전쟁터가 사실은 JTB거든요. JTB에서 이제 쇼업 해가지고 옆에 앉아서 이제 뭐 얘기 좀 하다가, 교민분들 보면은 대부분 JTB에서 여자 만나가지고 같이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여자를 두고 이게 좀 젊고 반반한 친구가 있고, 좀 나이 좀 드신 형님이 있다. 제가 봐온 바로는 나이 드신 형님이 올인하면은 나이 드신 형님이 이깁니다. 요건 좀 기가 막힌 건데, 여자애들 입장에서는 내 남자친구가 젊고 잘생기면 좋겠죠. 필리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이, 뭐 재력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나 너 사랑한다. 난 그 뭐 바람 안 피고 나 너밖에 없다.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젊은 친구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와서 잘 알아요.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좀 버프가 있는데, 좀 어느 정도 좀 젊고 좀 꾸밀 줄 아는 그 젊은 친구가 있다? 그건 거의 뭐 가로수길에 그냥 포르쉐 가는 거거든요. 가로수길 포르쉐를 이길 수 있는 게 나만 탈 수 있는 SM5. 제 생각에는 비유가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뭐 포르쉐 뭐 좋죠. 뭐 빠르고 잘 빠지고 나도 보여주기 좋고, 그 포르쉐로 한 명만 태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SM5야. SM5지만 나만 탈 수 있다. 그러면은 필리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SM5를 고를 확률이 좀 높다. 제 경험상 주변에서 제가 봤을 때 그런 경우가 꽤 많았어요. 어제 만난 그 구독자 형님이 지금 해머라고 도움을 좀 청하시더라고요. 직접 출장 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마닐라에 있을 때 좀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좀 되게 수줍음도 많이 타고 숫기가 좀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호날두로 만들어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했던 방법입니다. 20대 초반에 제가 숫기가 진짜 없었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이렇게 그냥 나이가 먹으면은 나중에 진짜 뭐 결혼정보회사 같은데 가입해가지고 여자 만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좀 짜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스스로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어떤 미션을 줬냐면은, 내가 하루에 10명의 여자한테 거절을 당하자. 한 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줍으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랬었는데, 뭐 연락처 물어보고 까이고, 그냥 말 걸었는데 까이고, 그런 시행착오를 막 겪다 보니까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이제 여자애들이 어떤 식으로 거절을 한다, 이런 데이터가 쌓이니까, 한 번은 어떤 여자애가 좀 괜찮은 애가 있어가지고 제가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난 연락처를 물어봤는데 여자의 답이, 저 남자친구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예, 그냥 그러고 그냥 뒤돌아 섰을 텐데, 거절도 많이 당하고 이제 데이터가 쌓이니까 그쪽 남자친구 있는지 물어본 게 아니고 연락처 물어본 거다. 그러니까 그때 여자애가 뭐 하다가 연락처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남자친구 있다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만났습니다. 한국에서도 여자 만났지만 뭐 필리핀에서도 뭐 오죽 많이 만났을까요? 필리핀 사기꾼 사주받은 필리핀 여자애가 단톡방에 저 올려가지고 약간 이슈가 된 적도 있었고, 뭐 여자 관련해서도 썰 한번 풀면은 컨텐츠 하나 나오죠. 자, 그런데 다음번에는 제가 여자 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안녕.